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래서 NJG로 그룹명을 바꿔 다시 활동을 하고 싶었던 뉴진스는 홍콩에서 열린 공연을 마지막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법원에서 뉴진스의 11가지 주장은 왜 하나도 인용되지 못하였는지 판결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 해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지만 법원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뉴진스가 증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뉴진스는 미니진 전 대표를 해임하여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을 계약 해지의 첫 번째 사유로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미니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음악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 선임 문제는 어도어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이지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미니진 전 대표가 해임되었어도 어도어의 사내이사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도어도 미니진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을 제안했던 점, 그럼에도 미니진 전 대표가 스스로 거절하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점, 대체 프로듀서 섭외를 못한 것은 미니진 전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는 점, 전속 계약에 미니진 전 대표가 반드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되거나 미니진 전 대표의 프로듀싱이 전속 계약의 동기나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어도어가 대체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한 점을 들어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년 6개월의 긴 휴가. 뉴진스는 하이브의 CEO였던 박지원 전 대표가 채무자들에게 긴 휴가를 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한다. 새로운 프로듀서를 붙여주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린다. 라고 발언했지만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계약 해지 이유 중 하나로 주장했죠. 법원은 해당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 발언은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사실이 보도되던 시점에서 하이브가 뉴진스의 동요 방지를 위해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뉴진스는 어도어가 우수 협력사인 돌고래 유괴단과 분쟁을 야기하고 뉴진스의 성과물을 삭제했으며 추가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어도어와 돌고래 유괴단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돌고래 유괴단이 만든 뉴진스 작업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모두 어도어에 귀속되며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작된 뉴진스 영상을 온라인 매체에 유포,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데요. 하지만 돌고래 유괴단은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의 영상을 돌고래 유괴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어도어는 애플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던 것은 용역 위탁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이며 이러한 사정이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죠. 뉴진스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려면 돌고래 유괴단이 대체 불가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뉴진스가 충분히 소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뉴 버리고 새로운 판 짜면 될 일. 뉴진스는 하이브의 충격적인 리포트에서 나왔던 뉴 버리고 새로운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정했지만 이 내용은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뉴진스에 관한 항목에는 뉴진스 컴백 전에 소소하게 예열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 좋을 듯 걸그룹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엑스도 컴백 시점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힐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 등으로 뉴진스 컴백 시 준비사항을 제시하기도 했고 문제의 문구가 작성되었을 당시 뉴진스 대표였던 미니진 전 대표가 리포트를 수신하고도 하이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또 다른 2023년 5월 17일자 하이브 문건에서는 연예인 선호도 설문에서는 여전히 X가 35%로 1위, 여전히 범대중 호감도는 높은 팀이고 이를 확실하게 활용하면서 불패의 기세를 계속 구축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싶음 이라는 내용이 있어 하이브의 충격적인 문건에서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킨다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이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아일릿 유사성 문제. 뉴진스가 제기한 아일릿의 유사성 문제 역시 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요.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각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복제했다고 해도 미니진 전 대표가 2024년 4월 3일과 16일에 하이브에게 뉴진스를 모방한 기획을 통하여 아일릿을 데뷔시켰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 이후 2024년 4월 22일과 25일
29일에 그에 대한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했기에 어도어가 해당 논란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또한 뉴진스가 영업비밀 유출 등 우려된다는 요구에 따라 대표가 바뀐 어도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메일과 하이브 보안팀에 뉴진스 기획안 보안 관리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법원은 어도어가 아일릿 컨셉 복제 논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시해. 뉴진스의 한이가 아일릿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도어가 한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의 이유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한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정확히 그 단어들이었는지 기억은 없고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이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의 발언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죠. 또한 법원은 한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아일릿 멤버 3명이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톡 메시지를 보냈기에 아일릿 멤버들이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하이브 CCTV 영상에도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기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이가 아일릿 매니저에게 무시해 등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법원은 설령 한이가 아일릿 매니저에게 그런 말을 들었고 CCTV에 녹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해도 어도어는 2024년 6월 13일 뉴진스 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받고 바로 하이브의 관련 CCTV 영상을 요청 및 확보했으며 추가 영상을 계속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어도어 부대표와 직원 한이가 작년 8월경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어도어 직원이 영상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CCTV에는 발언이 녹음될 수 없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어도어는 한이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뉴진스는 연습생 시절의 영상이 하이브를 통해 유출되었지만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어도어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디스패치에 관련 사진 및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실제로 삭제 조치되었으며 파생 영상들까지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죠. 또한 작년 11월에는 여전히 온라인을 떠도는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게시글 게재 중단 조치 대리 업체도 추가 선임하고 작년 8월에는 유출 경로를 찾기 위한 메일 및 공문도 보냈는데 그래서 법원은 어도어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도어가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 PR 담당자. 뉴진스는 하이브의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훼 및 모욕했지만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계약 파기의 이유로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일본 앨범 판매량이 기사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그러나 해당 발언은 산업부 기자에게 현재 하이브의 주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며 뉴진스를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아티스트 PR과 기업 PR을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PR 담당자는 기업 PR 담당자로서 하이브의 주가와 관련된 기사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어도어의 이행 보조자로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중에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저평가받는 상황에서도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가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혹 제기의 단계를 넘어 분명히 존재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어도어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년 뉴진스 컴백 전 상황. 뉴진스는 하이브가 작년 뉴진스 컴백 5일 남은 시점에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시작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뉴진스 멤버들을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뉴진스 멤버들의 연예 활동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봤죠.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되었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발언.
하이브의 CSO가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이유였는데요. 어도어의 전 부사장이 하이브 CSO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죠. 그리고 법원은 하이브 CSO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도 하이브의 CSO가 어도어의 임원도 아니고 어도어의 이행보조자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뉴진스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는 주요 사유들 뿐만 아니라 시정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해지 사유들까지 모두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뉴진스의 가처분 인용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K-POP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